자, 여러분 날씨가 좋죠? 그쵸? 에? 이거 어떻게 야외 수업 하자고? 야외 수업을 어떻게 해? 야외에서 PPT를 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제시를 해주면 나가서 할게요. PPT가 없이 이 수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기억하겠지만 나도 점점 기억력이 감퇴래요. 미치겠어. 나도 점점 요새 그 노화가 진행되는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수업하다가도 깜빡깜빡하고.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에요. 20대지만 20대 중반에 들어서면 벌써 노화가 시작돼요. 몇 살이야? 아직은 노화가 시작될 때 아니고. 내가 휴강을 해주고 싶어도 이거 할 게 많아요. 나태하니까 돈이까지 끝마쳐야 되는데 돈이까지 하지만 우리 이제 아스테카도 할지 마야도 할지 잉크도 하려야지. 아스테카, 마야, 잉크도 다르고 스스로 이제 음기까지 되려면 발길이 많이 남았어요. 진도를 바꿔놔야지. 깜빡깜빡해서 진도 바꾸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자, 이게 아이폰이 있네. 내가 지금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 노트를 바꿨는데 아이폰이 너무너무 그리운 게 안드로이드가 애플 유시에 한주도 안 갖고 있지만 뭔가 2% 부족해. 한 서너 달 됐는데도 문제는 이제 갤럭시 노트 큰 거보다가 또 아이폰 옛날에 조금은 어떻게 받나 싶긴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컴퓨터 멈추는 거야. 왜 충돌이 생겨? 내가 아이폰 3달 치고 한번 그러는데 여기는 컴은 멈추고 충돌 생기고 짜증나가지고 충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생기는 거야? 컴퓨터공학과나 뭐 이쪽에 학생들 없어요? 방법이 없어. 자, 보니까 이거 왜 또 PPT는 안 나오고 여기 넘어가네요. 지난 시간에 인간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고 인디오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인디오도 영혼이 있는 존재고 스페인 국왕이 그 손을 들어주면서 인디오가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하고 동물이 가장 큰 차이 뭔지 아세요? 강아지,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걸어다니는 바퀴벌레, 쥐, 하늘이 나는 새 살아있지만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 이 수업이 듣기 싫다고 나가서 혼자 야외 수업을 하든지 그렇지. 그렇지. 시험 안 보고 공부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야. 이런 결과에 대한 고민이 나거든요. 한 가지 내가 보면은 나서 박차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게 유명한 작가들 중에 뭐 누구죠? 불멸이 이순신의 천산의 노래 누구예요? 그 사람 고대의 김훈. 내가 깜빡깜빡 되게 그렇다니까 김훈.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작가들 보면 하나같이 대학 졸업했어. 대학 졸업한 치고 그렇게 유명한 작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빌 게이츠도 전부 그렇고 중퇴했지. 수업 듣기 싫으면 야외 듣기 싫으면 나가서 자유의지로 박차고 나가면 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못해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 여러분들이 기호해주면 그냥 여러분들 쫓아오고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쫓아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때리면은 화내잖아.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반항할지 안 할지, 나를 신고할지 안 할지, 이거는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고 판단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문제고, 학기 초에 얘기했던 건데 선악과 얘기했죠. 아담과 이브가 왜 원죄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위즈덤 추예요. 선악과라는 거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야. 지혜의 열매를 따먹는데 왜 죄가 돼요? 무지의 상태에서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할 지식이 생겨요.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눈이 강조하지만 고통받는 거는 많이 알아서야. 이 고대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요새 뭐 톡풀도 조작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러지 않았기를 믿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고생했어. 괴롭지 않아. 알면 할수록 그렇죠? 더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전부 거기가 자유의지고 인간이 제일 지킨 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들은 고통받기 시작해요. 거기서 바로 원죄가 시작돼요. 무지의 상태를 벗어나서 순수의 상태를 벗어나 지혜를 갖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나중에 세력지들 눈에 강조한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 있죠. 독립할 때 하겠지만은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 라틴 아메리카 정복 이전의 라틴 아메리카를 무슨 상태로 파악했냐면 순수한 상태, 무지의 상태, 이상적인 시기 마치 초기 유럽인들 있죠. 초기 유럽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어떻게 파악했어요? 죄가 없고 순수한 자연과 일치가 되는 원죄가 없는 세상을 파악했어요. 마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처럼. 근데 19세기 독립하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이 또다시 실제하는 라틴 아메리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15세기 이전에 과거에 초창기 라틴 아메리카 발견했을 당시에 유럽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환상을 또다시 창조했어요. 독립 이후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발견 초기나 독립 후는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는 실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에도 나왔었죠. 인벤티드. 유럽인들 또는 독립 후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들 주로 백인들이죠. 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을 어떻게 봤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니까 1492년 이전의 라틴 아메리카 순수한 상태였었는데 유럽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어디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이때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파악해요.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오늘날 21세기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기이네요? 순수한 무지의 상태로 살던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외부 세계의 접촉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순수성을 잃었고 순수한 영혼이 파괴됐고 오염됐고 지식으로 그래서 고통받게 됐다고 파악을 해요. 독립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유럽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봤었는데 독립 이후에는 그 생각이 더 바뀌어요. 독립 이전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원주민 세계를 인디오 세계를 이상적인 이상량으로 보여요. 실제로 유토피아로. 그렇지는 전혀 그런 세계가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다?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탓을 보여요. 라틴 아메리카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정치적인 부패, 경제적인 불평등이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보자? 외부, 밖에 있다고 해요.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 이 탓이에요. 내 탓. 이게 오늘날 뭐에 발생된 줄 아세요? 남미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부에서 찾아 내부에서 해야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갖다 외부에 전가시킬 거예요. 우리들은 문제 없었고 순수했는데 무슨 문제? 외부와의 결촉. 외부.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라틴 아메리카에 뭐가 생긴다? 포퓰리즘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을 때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포퓰리즘 정치가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라틴 아메리카 난민병의 원인이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얘기하는 이유가 한국 사회의 모든 발생한 문제를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 침략의 문제, 불평등, 세계화로 인한 모든 불평등 결국 한국 내부에서 자꾸 외부를 살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이제 논의할 사항은 지금 아니고 2학기 때 논의할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거를 이제 기억해줘야 그 원죄 의식이라든지 19세기 독립하게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이 사람이 인디오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영원 있는 인간으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인권을 기여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의 이유까지 결론이 수십 년이 걸렸고 그 수십 년 동안 인디오들은 어떤 칩을 받았냐. 자, 사진을 보도록 하세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자, 보세요. 바로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죠? 바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실제 발생하는 모습을 삽화로 그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린 것.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인디오 인권을 보호하자고 평생을 마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했고 영혼이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 강아지, 보신탕 먹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좀 미안할 뿐이 죄 안 돼. 여러분들 아침에 어디에 소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그냥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소고기 안 먹었어? 이번 주에 소고기 한 번도 안 먹었어?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소고기 안 먹었어? 소고기 안 먹었어? 볼 일이 없어요? 소고기 먹었어? 소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얼마큼 먹었어? 어? 죄책감 들었어, 안 들었어? 어떻게 났어, 안 났어? 안 났지. 사실 사람은 이렇게 하나 소를 도축해서 2달짜리 걸어온 차이가 뭐죠? 그렇잖아. 영혼이 없고 얘가 자유지가 없다면 내가 얘를 껍질을 벗기고 망치대를 죽인 다음에 목을 정초가면 갈고에 걸려 있잖아요. 그거랑 사람을 다 걸어오는 거랑 차이가 뭐야?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유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지가 없는 영혼은 구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얘한테 고통을 준다 한들 죄가 안 돼. 얘 눈 하나 떼볼까? 실제로 있어요. 인디오인데 궁금해. 과연 얘가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똑같이 자유의지가 없는 영혼인데 아픔을 느낄까? 배 한번 갈라보고 다리 한번 잘라보고 불로 태워보고 무수한 인디오들이 고통 속에 죽어왔습니다. 자, 보면은 실제 모습인데 어린아이를 벽에 쳐서 죽이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한 채를 수시로 불에 태워서 죽였고요.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면은 살아있는 채를 죽였고요. 이건 나중에 목대수만으로 설명할 텐데 보세요. 엄마죠. 어린아이들을 임신부 아이까지 아이들이죠. 갓난 아기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들이 엄마야.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눈앞에서 짓이겨서 죽이는 모습을 보고 본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어린아이를 돌에 깨우쳐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팔다리 잘린 다음에 죽이고 불에 구워서 죽였어요. 어린아이 비명, 여자의 비명, 남자의 비명, 무사한 어린이들. 또 그냥 바로 죽였으면 되는데 왜 안 넘어가 이게? 자, 팔 다리를 잘라서 걸어놔요. 여러분들 팔 다리가 잘린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팔다리 지금 자르고 있죠? 팔다리 자른 거 들고 있죠? 사지를 자른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 안 장기를 다 검사해요. 똑같이 우리랑 같은 장기가 있을까? 밑에 어린아이 불에서 굽고 있죠? 그 옆에서 엄마 그걸 보고 있죠?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냐면 개한테 또 팔다리 잘랐네요. 인디오 팔다리 잘려있고 개한테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설명이 보면 알겠지만 개한테 모자를 어린아이들 물어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차마 자기 엄마가 자기 애가 개에 물려뜨린 거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애를 자기 허벅지에 목 졸라서 죽였어요. 자기 애를 자기가 죽이고 스스로도 목 졸라 죽은 모습이에요. 이거를 옆에서 그렸어요. 아무 죄의식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테카의 마지막 왕인데 엄청난 고물을 가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거 금을 뺏는 모습이고요. 이거 나중에 다룰 거고. 자, 살아있는 채로 발을 구워보죠. 발바닥 굽고 목 졸라서 죽이고 뭐 사지 늘려서 죽이고 뭔가 다행을 했고요. 이러는 와중에 백년 1세기가 채 안 돼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10분의 1가 죽어 없어졌어요. 이런 강제 노동으로 고문으로 흑살로 전염병. 여러분들 이런 세계에 살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었겠어요? 자, 이 이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어요. 라틴 아메리카 정복할 때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온 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 신부가 십자가 들고 내려요. 콜럼버스 영화 봤죠? 거기서도 뭐래요? 신부가 십자가 들고 내려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스페인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 이름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십자가를 들고 와요. 하느님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92년까지 800년 동안 이교도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전이 벌었어요. 1490년 성전이 끝났지만 사람들이 800년 동안 쌓아왔던 습관이 어디 가지가 않아요. 이게 1492년 이후에 스페인의 가장 큰 국내 문제가 돼요. 800년 동안 쌓아왔던 사람은 오늘 갑자기 이제 그만 쌓았다, 그만 싸울까? 멈추지 않아요. 지속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눈이 강조했지만 새로운 성적을 필요했고,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이교도와의 영혼이 없는 인간들과의 전쟁이 벌인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교도지만 영혼이 있다고 봤어요. 얘네들은 영혼조차도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인디오들은 이해를 못하고 괴로워했고 역겨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스페인 사람들도 인디오들에 대해서 역겨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스테카, 잉카 할 때 하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가 1519년 부활절 직전에 유카탄 반도에 상륙한 다음에 싸우면서 다른 인디오 연합군을 이끌고 결국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아스테카의 수도로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니까 목테스마 아스테카의 왕이 현금을 들고 스페인 구리를 맞는 장면인데 이때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시티가 고원이거든요. 고원지대에 올라와서 밑에 고원에 있는 도시니까 산이 올라가 딱 보면 산이 밑에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가 펼쳐져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역질했어요. 때는 여름이었는데 모든 석상 위에 사람 껍질을 산치로 붙였어요. 그 껍질마다 동상마다 축제 때마다 사람 껍질이 벗겨서 씌워놓거든요. 이게 생기나? 혜진아 출석부 있니? 학과 안 나와? 의대 있어요? 의대 없어요? 의학과 없어요? 보건과학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정말? 사람이 껍질을 벗기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지? 투명해지나요? 어떻게 해요? 소가죽이나 이런 거 벗기면 투명하지가 않잖아. 사람 껍질을 벗기면 투명해지나 보죠? 그래서 궁금해요. 의대에서 누구 없어요? 표 안 나와? 어쨌거나 튀어났고 피가 뚝뚝뚝 흐르고 파리가 막 들고 있죠. 그걸 보고 토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에르난 코르테스가 1519년 부활절 직전에 유카탄 반도에 상륙할 거를 서쪽으로 와서 상륙할 거를 정확히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어느 쪽이죠? 그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부터 하얀 얼굴에 노란 수염을 가지고 파란 물을 탄 신이 정확히 예언한 시점에 도착할 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아스테카에 정복할 것도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실제 기록에서 나타났고 올라오는데 예언한 예언들 자기 세계를 멸망시켜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 세계가 멸망할 거를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는데 이미 그 1년 전부터 자기 세계가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목테스마 왕이 매일같이 인간 사냥 전쟁을 벌여서 포로를 잡아서 매일같이 심장의권을 하늘에 붙였어요. 매일같이 최후의 1년 동안 1518년 정도부터 1년 동안은 심장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포로의 행렬이 2~3km 이상키로 이르면서 자기 심장을 꺼내기 기다리는 행렬이 줄을 펴섰습니다. 어떻게 심장 꺼내냐 영화 잠깐 보여줄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심장 꺼내주면 여러분들 그냥 편해. 포로라는 손톱을 뽑아요. 이빨을 뽑아요. 팔 다리를 잘라요. 팔 다리 잘린 팔을 뒤로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요. 머리 가지고 상체를 벗겨내는 상태에서 최대한 고통의 비명을 들리게 한 다음에 심장을 꺼내주겠어요. 물론 막판에 수십 킬로 할 때는 잡을 때는 그냥 심장만 꺼냈지만은 전쟁 때 잡으면 또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오의 잔호 속에 혀를 내들고 이해를 못했고 치를 떨었어요. 서로 간에 서로의 죽이는 방식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 사람들 이렇게 죽였던 거고, 인디오들은 사실 이렇게 하지만 이 이상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매일같이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야인이라면 매일같이 해야 될 것, 일과를 끝마치면 사기를 봐요. 그 위에 뿔을 앉아요. 그 사기 조각으로 뼈가 들어가지고 살이 찢어요. 그리고 피가 나면 그 피를 받아서 매일같이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에 닿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 하잖아요. 진 팀인지 이긴 팀인지 어느 팀이 제물로 바쳐야 될지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데, 확실한 거는 지든 이기는 한 팀은 반드시 신장이 경기 다음에 신장이 꺼내 바쳐줘야 돼요. 여기서 지난 학기 학점이 4.0 만점에 4.5 만점에 4.5 받았던 사람 있어요? 건강하게 받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수한 학생도 신장을 꺼내 바친 의무가 왔어요. 왜? 신선한 피를, 가장 훌륭한 피를 신한테 바쳐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 여러분들은 위대한 신선한 피를 대리기가 되는 데 바쳐야 돼. 자, 사실은 이런 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은 실을 떨었고 이해를 못했고 소름이 돋았고 너무너무 공포했습니다. 근데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페인 이 사람들 양쪽에 서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무자비한 혁사가 무자비한 파괴가 일어났고 검은 전선, 이거를 스페인어로 네임다스 네그 검은 전선이라고 하죠. 자, 통곡의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죠. 바로 이러한 철저한 파괴에 오늘날이 라틴 아메리카가 걸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려면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폭력이 사실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어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콜롬비아 가면 브라질 가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학살이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가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느낌도 별로 없어요, 이제. 죽으면 죽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서 웃음 속의 폭력, 잔인함이 양면성인 스페인 사실에 양면적인 가치가 공존한다고 했죠.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어나고 하는데도 사실 웃으면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이게 PPT가 그때마다 바뀌니까 내가 이게 스페인 내부 문제. 자, 1492년 이후에 성전이 지속됐다고 그랬죠? 1490년에 스페인 내부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었어요. 이교도와의 800년 동안 전투를 벌여온 귀족들이 무장해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스페인은 특히 카스티아국은 역대 유럽 역사상 무장한 귀족들이 가장 높았어요. 무려 인구의 10%가 무장한 귀족이었어요. 다른 유럽은 그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명 중에 1명은 무장한 귀족이었어요. 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더 싸울 이유는 없어요. 이들이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기 쉽지가 않아요. 심각한 위험 요소였고, 그리고 또한 스페인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하느님의 국가, 성전을 버리는 게 오늘날 카스티아를 만든, 카스티아는 711년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예요.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생겨나고 기독교의 지향국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기독교. 따라서 스페인은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그렇게 똑똑해서 이스라엘 여왕도 이제 유대교를 추방할 수 없었고 이슬람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탱해야 되니까. 그거를 안 하면 국가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스페인의 딜레마였어요. 유대인과 이슬람과 공존했고 이게 자신들이 국가를, 문화를, 사회를,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데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추방하지 않으면 국가 이데올로기가 지탱되니까. 왜? 1892년에 마침내 800일 동안 했던 국가 이데올로기가 완성했어요. 하느님 국가 완성.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추가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나치 아메리카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파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식민지에서 네덜란드가 자기 식민지였던 대만, 타이완,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이 자기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살상을 진행했나? 물론 사람들 죽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 인구의 10분의 9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전 인구를 어린 남녀노소 구분할 것이 불에 구워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하진 않았어요. 왜? 영국과 네덜란드는 하느님이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국가의 원리가 없던 국가예요. 물론 영국 성공회나 이런 정책이 목적이었지. 스페인이, 영국 성공회도 결국은 스페인이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영국 성공회로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스페인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려다 보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돼요? 영국 성공회 명도 결국에 모든 게 스페인으로 대변되는, 카톨릭을 쏘자 스페인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최강국 스페인 가장 몸부림이었고, 이것들이 조금에 다를 거고요. 자, 그래서 국가가 지탱한 이들을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했고,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한 이들을 국외로 숨겨서 사람들이 전부 멀리 가요. 정복자, 꽁키스타도레스, 정복자가 되는 거죠. 엘 꽁키스타도, 상당수의 정복자들이 중앙 귀족 출신이고요. 특히 잘 사는 지역의 귀족들은, 카스티아 지역은 국토회복 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의 카스티아, 오늘날 똘레도 마드리드 주요로 한 그쪽의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카스티아에서 멀어지는 소외되고 척박한 토양을 가진, 먹을 게 별로 없는 이런 지역 사람들이 해외로 정복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특히 에스트레마두라라는 척박한 내륙 지방 출신이 많았고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107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그건 그렇고 기독교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인구 훔치는 에너지는 이제 어디를 향할 것인가? 군대, 교회, 왕실, 도시 생활에서 보이던 역동적 인지위가 산티아고를 순례하고 블라블라블라 어제 부룩 교육하고 교회 선출하고 왕국의 통치 대중 에너지 이런 건 어디로 갈 건가? 결국 피아니카에서 굉장히 문제 108페이지에 전투적 열정, 모순적 국민성, 관용 불가용들이 전부 나치 아메리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인디오들을 받아들일까 말까, 인디오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이들이 문화를 반영할까 불가용할까. 처음에는 철저히 무시했고요. 철저히 파괴했고요. 스페인에서 그렇듯이 그 다음은 이들과 철저하게 피로 혼혈을 이어서 또 이들과 분화했습니다. 그 옛날 스페인에서 그랬듯이 철저히 무시하고 로마하고 투쟁하고 그랬듯이 철저히 인류들을 무시하고 파괴한 다음에 인류가 철저하게 피 혼혈을 통해서 메스티소라는 1492년 이전은 이 인류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피 혼혈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영국과 네덜란드 식민 정책에서는 혼혈 정책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네덜란드 출신이 있고 영국, 거기에서 흑인과 백인 있지, 흑인과 백인 사이에 혼혈아들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 봤어요? 인도에 백인과 인도인들, 영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혼혈 인들을 봤어요? 없어요. 대만에, 지금 대만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과 대만 현지인이 혼혈이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나처럼 북한은 당연히 흑인인데도 눈이 파랗고 금반이 있어요. 그 기계가 어떻게 되나? 수많은 여러분들이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혼혈, 백인과 인디오, 흑인과 백인, 흑인과 인디오, 메스티스와 인디오, 메스티스와 흑인, 수많은 종류의 인종 명칭들이 흥미합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찍어내듯이 그 모두가 천년 전부 강간으로 이루어졌어요. 얘가 인디오 여자라면, 미안해요. 인디오 여자라면 10명의 애가 있다면 10명의 아버지가 다 필요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요. 그게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정복자의 종교인 카톨릭은 더 인교 속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야 돼. 형제가 다 아버지가 틀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아이 낳고 또 그러면서 또 죽임을 당해.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 의지해야 되겠죠. 지치고 상처받은 너희 영혼이 누구 속에서 들 수 있죠? 하느님 아버지. 특히 그럴수록 두꺼운 분들이 더할수록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을 남자고 여자고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모 마리아 이미지, 어머니처럼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고통받는다면 믿지 말고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정복자의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놀라도록 빠른 속도로 기독교와 카톨릭이 라틴 아메리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종교의 힘은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발견의 시대에서 정복의 시대로 1492년 한 다음에 무수한 정복이 일어나게 됐죠. 발견과 정복과 발견과 정복과 발견과 정복과 요걸 뭐 참고적으로. 그래서 1517년에 육가땅 반도가 발견되고 육가땅 반도를 발견하면서 육가땅 반도에서 북쪽으로 따른 황금이 넘쳐난 도시가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고 그 와중에 코르도바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얻으면서 쿠바에서 담배 농장을 경영하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출세우게 아스테카 왕국이 황금을 독차지하려고 총독을 속여서 스페인 배와 군인들을 꼬드겨서 허위로 허가증을 받아서 육간땅 반도에 수입하게 됩니다. 1519년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래서 1492년부터 1521년, 19년 전까지는 주로 발견의 시대고 19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에르난 코르테스,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사람 다시 할 텐데 이 사람 에르난 코르테스 할 때 자, 이 사람이 에르난 코르테스고 그 여자가 말린티란 인디언 여자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스페인을 빨리 배웠고 에르난 코르테스의 풍경이 있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 여자를 많이 풀어줬어요. 이 여자가 에르난 코르테스를 모아서 다른 인디오 부족을 회의하고 이간시켜서 다른 인디오 부족들이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을 들어서 아스테카 제국을 공격하는 걸 앞장서고 있어요. 이 여자. 그래서 인디오 입장에서 이 여자는 단역자예요. 스페인어로 멕시코에 가면 칭가뚜 마드레라고 하는데 칭가얘기야. 이걸 마더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한국어로 니에미하고 18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니에미하고 18놈이라는 뜻인데 거기 바로 용어가 이 말린티라는 여기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증오의 대상인지 알겠죠. 오늘까지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분야예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에서 아스테카를 무너뜨린 단역자 증오의 대상인데 이 남자하고 이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물론 그 이제는 수많은 메스티소가 태어났던 이미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했을 때도 백인들이 인디언을 수없이 건드렸어요. 그때부터 메스티가 생겨났지만 상징적으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인 아담과 이브처럼 그 최초의 메스티소를 봐요. 상징적으로 뭐를 상징하느냐. 백인과 인디언 여자 사이 만난 메스티소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야? 그래, 아버지 어머니한테 미안한데 얘가 이름 빼들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백인, 어머니가 인디오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 결과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겁탈하고 강간한 결과로 내가 태어났어. 자기 분장을 자랑스러울까요? 어떤 느낌이 있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버렸어. 근데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엄마처럼 목이 짧고 못생긴 인도가 아니라 아버지같이 파란 눈을 가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메스티스만 파란 눈을 가졌다고 막 부러워해. 아버지 닮은 게 자랑스러워. 그게 한편은 아버지가 증오스러울까요? 증오스럽지 않을까요? 증오스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 형제 인디오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체성의 문제가 있으면 내 정체성은 뭐야? 어떻게 돼요? 나는 인디오예요? 아니야. 나는 백인이에요?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정체성 어디다 둬야 돼? 내가 아스테카의 후예, 마야의 후예 뭐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아니면 스페인 백인 후예 뭐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아니면 다른 인디오들은 인디오 피만 섞여있는데 나는 그래도 우수한 정복자의 피, 백인의 피를 받아들이는 건 자랑스러워야 돼. 그 모든 능력이 복합적으로 생겼어. 나타나니까 가면 앞으로 많은 웨스트들이 스페인 역사를 욕을 해요. 스페인 정복자 싫어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별로 안 좋아해. 정복자 역사 다 욕해요. 그리고 아스테카, 잉카, 마야 그 후예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서 야, 너 눈이 파랗다 되게 좋아해? 너 유럽인처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칭찬해요, 원서는. 그러면 칭찬이야. 아이러니 아니야?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랑아메리카 독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인지 아세요? 독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는 거. 그렇잖아요. 한국도 아직까지도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 못했다고 뭐 그 진상조사위원회 과거 청산, 과거사 청산 만들고 하지 않아요? 하잖아. 아직도 식민지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몇백 년 동안 심지어 피의 혼혈까지 이루어진 이런 상태에서 과거사 청산이 쉽게 써야 있어요. 안 쉬워요. 나트랑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독립하지 하려는 과거사를 청산해서 스페인이 역사를 벗어나서 정체성 형성 설명을 했는데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아직까지 공부 못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시하면 여러분들 나트랑아메리카에서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될까? 해결책이 뭐죠? 그래서 수많은 나트랑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체성, 우리들이 정체성은 누군가? 라티누스, 나트랑아메리카인들은 누구인가? 수많은 지식인들, 철학서가 나오고 스피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 수많은 지식인들 오신 분들 한국에 많이 100년 동안의 고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년 동안의 고대. 나트랑아메리카에서 수많은 그 도시문학상 수학 작가들이 나왔거든요. 다시 80년대, 70년대 이후에 전부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 성공이 없어요. 그 와중에 그런 걸 다들 소설책 같은 걸 각광을 받았지만 자, 이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 이 정체성 문제를 나트랑아메리카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발전하는 쳇바퀴 돌듯이 역사는 앞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뒤나 들어보게 되면 역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돼요? 발전할 수 있어요. 나트랑아메리카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갑갑하죠? 사회가 발전하려면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고 근데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로벌 리더 될 거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앞으로 큰 비전을 들고 앞으로 나가게 할 때 한국사회를 발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의 역사가 원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그런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요. 로마의 역사도 있고 영국 역사, 미국 역사, 모든 세계 스페인 역사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평화하기 시작하고 발전이 못합니다. 진보하는 사회는 항상 세계를 제압해. 근데 이게 과거사 청산이 쉬운 게 아니야. 레포트로 주제를 줄까요? 나트랑아메리카 과거사 청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면 나트랑아메리카의 과거사 청산과 한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비교 논술하라. 이런 거 급박할 때 용서좀 받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쵸? 그거 레프트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해요? 사람이 여러분들 어려운 거에 부딪히고 싶은 그런 자유의지가 많으니까 웬만한 건 해봤자 너희들이 특히 여러분들 인터넷가 베끼고 싶어서 베낄 데가 없어. 굉장히 푸신한 아이인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지? 힘들 것 같아요. 힘든 거 싫어하면 안 되지, 그쵸? 힘들다고 거부하면, 여러분들 졸업하면은, 여러분, 대학은 정말 여러분들 아주 악한 세계예요. 웬만큼 잘못 있는지 다 가지고, 그냥 세컨드 찬스를 줘. 서드 찬스도 줘.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줘. 저 문을 한번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세컨드 찬스?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 거의 기대 못해요.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 인상을 망치고 여러분들 인상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처자식까지 나가서 와서 이러는 힘들겠지. 근데 지금 갑자기 식사하다 갑자기 나가서 어려워지면 되겠어요? 어려운 걸 등차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여기서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경험해보니까 나가서도 적응 못하잖아요. 적응 잘 하시겠어요? 무슨 과예요? 과가 어느 학과예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의 참 이공계 현실이에요. 제가 발전하는데 자꾸 실물을 사주면 안 돼요, 또 이게. 그치? 어떨 것 같아? 네? 몇 번 주셔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냥 레포트로 말고 혼자서. 혼자 생각하는 절대 생각 안 하죠? 네, 공부를 생각해 볼게요. 아니, 한 번도 여기 레포트를 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점점 고대가 그래도 그 전보다 비슷하게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전보다는 좀 나은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서, 아니에요? 성적이 더 낮아졌어요? 자, 정체성 문제 있겠죠? 요거 나중에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하는데,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대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대히트를 쳤던 시대고요. 여러분들 그 157페이지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키아벨리적 인물 나오죠. 군주론, 르네상스의 신인간, 르네상스맨이라고 하죠. 르네상스적 인간이 뭐냐? 중세는 모든 게 숙명론이 진리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요. 귀족은 귀족이 될 운명을, 소명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귀족이에요. 귀족이면은 여러분들은 그 출신 성분 피해에 의해서 이만큼만 좋은 일을 해도 이만큼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잘 받아요. 귀족이니까 신성한 백성들. 여러분들이 특명이면 이만큼 나쁜 일도 요만큼 나쁜 일만 해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틀려요. 그 모든 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 가면은 모든 게 인간의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혈연, 피를 벗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르네상스형 인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 군주이 나왔고, 르네상스는 자신의 인간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지대한 유행한 시대였다. 그죠? 다윗의 동상을 얘기해도 중세 때는 그거 뭘 그린다고 했어요? 첫째 얘기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무찌른 다음에, 죽인 다음에 하느님 때 감사의 충만한 눈으로 그 시점에 포함했다면, 르네상스 때는 전투 직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그리기 불타는 그 시점에 도착했었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따라서 이 에르만 코르테스가
르네상스의 대표로 자리 잡아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정복한 다음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전 유럽에서 마키아벨리적, 르네상스적 인간력이 전형으로 전 유럽에서 열광을 받았어요. 왜 마키아벨리적 자유의지가 충만한 사람이냐? 그 쿠바 스페인 총독을 속여서 배를 갖고 국가장관대에 정박을 해요. 그리고 정박 막상 해보니까 자기들은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아스테카 제국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이었어요. 그 도착해보니까 그냥 제국이 아니라 머리가 좀 뺏기고 잡히면 심장이 꺼내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껍질이 상체로 벗겨지는, 얼마나 겁나겠어. 부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혼자 보세요. 몇백이 갖고 인구 1000만이 넘는 제국을 어떻게 못해. 계란에 자유전쟁이 전부 돌아가자고 했어요. 현금도 필요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너 같으면 가고 싶어서 그렇고 30조가 앞에 있어. 근데 3조 가지기 위해서 머리 가죽이 벗기고 껍질이 한쪽에 벗겨지고 어느 걸 잘했어. 잘한 3조 가지고 있어. 3조 아니죠? 300조 3000조지. 어마어마한 그림이니까. 인조 유사이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야.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에르난 코르테스 대부분 사람 싫다고 하는데 혼자서 정수를 마음먹고 밤에 배를 전부 태우고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불타니까 물어서 나왔겠죠? 봐라 그래요. 저 배가 불타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밖에 없다. 너희 가만히 있으면 잡혀서 심장이 꺼내서 제국을 바꿔 여러분의 남은 길을 전진해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는 거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죽기 하기로 앉아서 죽는 전진을 시작해요. 그리고 몇백 명으로 인구 1000만이 대제국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인간 의지 승리였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에르난 코르테스의 적이었던 아스테카의 목테스마우는 숙명론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유럽에서 마치 포도처럼 자유의지와 숙명론이 대립했는데 숙명론이 이기고 자유의지가 성공한 르네상스의 신화가 재현 성공하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옛날 목테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1519년에 동쪽에서 노란 수염과 파란 눈을 하고 하얀 피부를 가진 신들이 육각산 반도에 성략해서 착륙한 시점까지 정확하게 이어져 거예요. 해가지고 자신들을 멸망시킬 때 언제 멸망시킬까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테스만 이미 에르난 코르테스가 상륙하기 이전부터 우리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모든 정무를 보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풍부한 옷을 입고 정무를 안 보고 뭘 하냐? 빗자루로 청소를 매일 해요. 최후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포로들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서 바쳐요. 그러면서 에르난 코르테스가 자신들을 멸하러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어마어마한 황금을 선물을 해요. 오판이었던 게 목테스마의 오판이. 황금을 주면서 신들이여 자신들이 온 세계를 돌아가라고 빌어요. 이 황금을 줄 테니까. 근데 에르난 코르테스는 황금을 보는 순간 아니 우리를 환영하러 올 때 이 정도의 황금 갖고 나갔고 더 많은 황금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목테스마를 잡아가지고 고문 끝에 결국 나중에 다시 살해됐지만 프로를 몇 달 동안 잡고 있다가 결국 죽이게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이 차지하게 되고 그 얘기는 아스테카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게. 자, 숙명론. 그러니까 잉카, 삐사로도 잉카 제국, 잉카 제국은 더 큰 제국이었어요. 아스테카가 멕시코 고원 지배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다면 잉카 제국은 어느 정도 지배했냐면 오늘날의 에콰도르 전역, 콜롬비아 남부, 페루 전역, 파라과이 볼리비아 지역, 칠레 지역 일부, 아르헨티나 지역 일부까지 지배하는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을 더 적은 200명이 스페인 군대로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신들이 멸망할 때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멸망한다는 게. 자,
뉴멕시코도 납치하고 정복하고 미시피가 콜로라도 뉴저지 네바다 다 정복을 해버리죠. 스페인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과 네덜란드는 어떻게든 인도든 남아프리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는 민주주의 형태는 심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1490년이 끝난과 동시에 스페인 까우디오 얘기했었죠. LSD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까우디오 전해였죠. 그럼 까우디오가 1492년 이후에는 스페인에서 남권이 강화되면서 그런 공공지역들이 사충을 당하거나 없어져요. 중앙은 없어요. 하지만 이 까우디오 정치가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로 가서 국토에 가고 연장을 해서 스페인에서 사라져가려던 전통인 까우디오 전통이 그대로 라틴아메리카에 심어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오늘날까지 까우디오 전통이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자신이 지배하는 그 지역은 대통령이 숨어되고 정복기간 내에 식민기간 몇 년 동안 국왕조항으로 숨어되는 그런 특유의 폐허적인 지역 문화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식민이 아니라 스페인 중세 봉건주의적인 전통을 라틴아메리카에 인식했어요. 이게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걸어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됐죠. 스페인이 까우디오를 이해 못하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까우디오 정치를 이해 못하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져요. 자, 아메리칸 뒤를 쫓아서 수많은 흉의 학생들을 대거 지원했고요. 추방된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수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건 불허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성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교도가 라틴아메리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불허했고, 하지만 불허했지만 몰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돼가지고 몰래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부 안달루시아 얘기를 했는데, 남부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8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슬람이 지배받았어요. 이슬람이 지배받고 1490년 해방은 됐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인 카스티아 왕국인들이 정치, 경제적인 모든 문화에 독차지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들은 같은 기독교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이득권, 정책 이득 전혀 갖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메인 스트림에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소외받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죠. 그럼 스포츠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못하죠. 그 정복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복의 시대는 1560년대로 끝납니다. 1560년쯤 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아니라 1520년대 아스테카, 조금 뒤에 잉카,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바다 다 정복하면 1560년에는 그때부터 정복 시대 끝나고 식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식민의 시대에 들어간 이후에 수많은 안달루시아인들이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고, 따라서 16세기 이 당시 안달루시아에 있던 가원들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의 모타가 되는 결과가 되고, 수많은 안달루시아인들이 라틴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요즘 자식 영어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을 해서 부모님이 떠나가지만 원칙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한국 사회도 이해해. 70년대 사회학파가 엘리트이며 특히 미국인이 유학생을 주지 않고 돈 많은 애 주지 않고, 한국 사회는 또 70년대 중소유층들이 특히 미국을 갖고 이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보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스페인 정복 산업이 뭐냐? 이게 영국, 네덜란드와 스페인과의 차이예요. 스페인,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네덜란드가 세운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이때 처음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국가기회를 완전히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선포, 협정 체결, 징병, 모세 건설 기능까지 갖고 있어요. 말로는 주식회사지만 실제적으로 국가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동인도 회사에서 함대를 띄우잖아요. 그럼 그 함대에서는 공국이 하락을 가질 필요 없이 말라카에 들어간다, 대만에 간다, 대만, 말라카, 왕국가 국가적으로 그 국가를 협박하고 협상하고 인지를 잡고 징병하고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식민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국가가 있어요. 겉에 나타난 형식을 주식회사는 민영 형태이는 반면에 스페인은 철저하게 정복 사업을 민영화해요. 1490년 당시 이교도를 쫓아내기 위한 성전을 벌이다 보니까 카스티아나 아라고랑국이나 제도나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얘기했었죠. 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사벨 여왕이 카스티아의 왕관을 담보로 잡고 스페인이라는 종각을 줬다고 했죠. 그 정도로 돈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라틴아메리카 발견하니까 재정 사업을 지원할 돈이 없었어요. 물론 1521년 이후에는 금이 들어왔지만 1520년까지는 실제로 황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사탕수수, 기껏해야 담배 정도였지. 담배 공장에서. 그래서 개별적인 협정을 맺어요. 콜럼버스 한번 맺죠. 개별적으로 해서 발견하면은 신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오브를 망치를 맞춰야 되고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군사행정 사고비 모든 권한을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이양받아 정권을 행사해요. 무속 부대의 권한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정책은 국왕이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대지주에 의해서 정복자들에 의해서 지역별로 회복성이 심해진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프라 구축이 안 돼요. 사회 인프라 구축이 안 돼요. 상대로 경고속도로 구축했죠. 그러려면 강제로 토지를 몰수해서 무속도는 일직선을 꼭꼭 따라야 돼요. 근데 라틴아메리카는 내 땅이 있으면 내가 대지주고 내가 상원이냐. 내 땅에 절대 정부는 그것들은 지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내 토지는 절대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돈도 없지만은 사실은 이런 지역적인 대지주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건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세요? 잉카 시대 때 페루의 끼토 있죠? 페루 끼토 해변가인데 페루 에콰도리 해변에서 아침에 잡은 살아있는 해산물이 잉카 왕이 페루 쿠스코에 있는 잉카 왕의 식탁에 저녁돌을 놨대요. 뛰어서 왔어요. 잉카는 수레가 없거든요. 바퀴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기서 페루까지 버스 타고 가도 1박 2일이거든요. 달려서 가도 아침에 잡은 해산물이 산치로 저녁을 타고 오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 없어요. 콜롬비아 아직까지 고속도로 없습니다. 지가 국도밖에 없어요.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고속도로 없어요. 자, 레포트 주제 하나.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정책과 스페인의 식민 정책의 비교하라는 레포트는 쉬워 보이죠? 자료도 많고, 근데 이걸 몇 번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보고 베껴서 내더라고요. 이런 건 내면 안 될 것 같죠? 학생들한테?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떠들다 보니까 그냥 컷해서 페이스트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레포트 쓰면 어떻게 주제를 낼까 말까? 교수가 카피를 하라는 걸 도전을 하면 안 돼요. 그쵸? 90명, 100명인데 100명이 레포트가 거의 비슷해져도 이 비용 짜증이 나고 여러분들이 점수에 연결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한테 점수 차이가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점수 차이가 매칭하고 나면 1점 차이가 A가 아니고 억울하다. 그쵸? 억울하대. 그치? 억울하지? 그럼 레포트 주제 좀 더 어려운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레포트 주제가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좀 좋을까요? 알림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쉬운 레포트 주제 가장 먼저 보세요. 난 또 여러분들이 이걸 존중해줘. 손들어봐. 쉬운 거. 남의 의견 따라하지 마. 손들이고요. 어려운 주제로 가자는 사람. 나머지 손 안 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손 안 댄 사람은 나한테 정보를 얘기한다는 게 무슨 거죠? 그쵸?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의견권을 포기한 거 아니야. 의견권을 포기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내 의견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맹을 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특징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언어를 전파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인도도 보세요. 영어가 공용어지만 인도에 수많은 인도 가문이 존재해요, 아니? 존재하죠? 그렇잖아, 존재하잖아. 스페인 식민지들, 남태아메리카, 브라질, 지금 포르투갈 식민지들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 써요. 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디어 원주민 언어가 다 사라졌어요. 스페인어로 완벽한 완전 통일을 이뤘어요. 언어적 통일을 완벽하게 이뤄놓고, 두 번째, 대규모의 혼전이 일어났어요.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혼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지인들과 피를 쓰는 거를 터부시했어요. 스페인 전혀 안 했어요. 철저하게 가톨릭화를 시켰고요. 네덜란드, 영국이 식민지 정기의 거치권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 모든 게 남태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발전의 저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것을 꼭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 문제가 있어요. 인도양 쟁탈전. 인도양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얘기가 길어져요.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어디에요? 그야말로 콜럼버스가 인도양 사실을 처음 중미 지역이죠. 그쪽이 서쪽이죠. 인도의 서쪽이니까 유럽의 서쪽. 제가 갔다 갔다 하니까 저 프로젝터의 방선인에 비치는데 불나방이 불을 좋아하듯이 물이 나쁜 거 알면서도 여기 쳐다보게 돼요. 왠지 가서 빛나니까 지금 계속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눈이 아프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만한 뭐 흘려가지고 거기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 지금 여기 뜨니까 그거 알면서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불나방들이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또 여러분의 심정 이해를 방금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유흥가 불이 번쩍번쩍하면 왠지 가보고 싶겠지? 가슴에 설레지 않아? 나를 아직 가슴에 설레가 또 갖다 불리시는다면 사람이 놀 때는 시간이 돌아줘야지 공부를 잘해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고대에 들어왔었고 졸업해서 고대 졸업한 꿈을 따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해봐야지 도전과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내 마음이 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레포트 기회를 두 개를 낼 테니까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자율적으로 하나 선택하고 할까요? 네. 거기에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 여러분 스스로 수능도 뭐 어려운 수능 A, 쉬운 거 A, 어려운 거 B, A와 B를 선택했을 때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있지. 그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자. 귤레아이에요. 이 지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세요. 중국에서 차를 갖고 오고 도자기를 수입하고 비단을 수입해서 백길을 올리려면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 남중국을 통과해서 이 싱가포르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인데 반드시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여기가 큰 막혀버리면은 이쪽에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물동량이 유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원래 이곳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다고 했죠? 중국, 명나라. 명나라가 하루아침에 3단을 타결을 해서 그 다음 최초 유럽국가 어디가 들어와요? 시간봉을 돌아서 포르투갈에 들어오죠? 포르투갈에 들어와서 뭐를 점령해요? 여기 말라카 왕국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인도네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나 영국이 점령해서 페낭을 가면 수많은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국물이 섞여 있으니까 볼 게 많다고 그랬죠?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해야 나다지 안 가봤습니다. 자,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길어질 거예요. 요 가서 지도 있죠? PPT를 한번 다음 시간에 보고 오세요. 이게 뭐하고까지 연결되냐면 미국의 칠함대, 태평양의 칠함대까지 지금 칠함대가 여기서 한국 여기서 훈련하고 있죠? 파이랑 여기서
중국의 몇백 년 만에 잃어버린 남중국해에 대한 제공 장악기가 또 있어요. 반드시 또 어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힘들할 수밖에 없고 그 와선에 제주도 해군기지까지 그 연장 공간이 있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